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미디어 박효영 기자입니다. 네, 평범합니다. 윤도 기자입니다. 예, 2025년 2월 21일, 2월 22일이네요. 2월 22일 새벽 1시 반입니다. 네.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언론을 만드신 분이 막걸리 한 잔 하자고 해가지고 술을 막걸리 한 잔. 예, 네. 술을 진탕 마시고 예, 한 3시간 동안 술 마시고 우리 혜민이 또 구토한 것도 보고 음, 예, 택시 태워서 보내고 구토라 가면 좀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죠. 오버이트는 가식이야 가식 원래는 오버이트 가식이야 우리말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콩글리시로 오버이트라고 하는데 아, 구토라고 말 영어로 하면 보밋 몰랐어요, 네. 보밋 음, 오버이트 그래서 콩글리시야 가식 그렇구나. 오버해서 먹는다고 오버이트 음, 구토는 보밋 영어로 하면 보밋 몰랐어, 나 근데 진짜. 익숙하지 않지 그 말 단어가 난 구토가 오버이트인 줄 그러니까 알지. 오버이트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말로 네. 헬스클럽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치, 원래 지민하지. 예. 헬스클럽은 우리말이야 진짜 그치. 그걸 만들어낸 말이야 콩글리시. 예. 어. 그러니까 믹서기도 그래 어, 그러니까 원래는 블렌더 그러네. 네. 아니, 무릎이 너무 닿았어? 너무 간지러워 그냥 무릎과 무릎 사이 있잖아. 간지러 너무 알았어, 미안해. 그냥 있으면 털 때문에 그랬죠. 털이 또 맞아 털이 많아가지고 음,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왔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스터디 그룹 이제 격투씬 위주로 좀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좀, 스터디로 예, 출연할게요. 좀 네.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예, 네.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를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좀 다음 주에 다루면 좀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이미 사건이 좀 벌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제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죽음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있다. 예. 평범한 미디어 특히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열심히 보도했던 평범한 미디어의 입장에서 이 김세론 씨의 죽음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세론 씨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예, 이게 세상 살면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루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되게 씁쓸한 현실이죠. 이게 슬픈 일이죠. 예, 들어가는 이제 말 개요부터 한번 해볼까요? 짝대기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배우 김세론이. 네. 배우 김세론은 지난 2월 16일 세상을 등졌다. 불과 목 좀 25... 풀어. 아! 예. 배우 김세론이 지난 2월 16일 세상을 등졌다. 불과 25살 나이다. 과거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까지 치달은 사태를 두고 예능을 향한 악성 댓글과 이를 유발하고 키우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그 다음, 네. 2001년 한 살 아기 때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는 2009년 영화 여행자에 출연하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은 섬세한 감정 연기로 호평받았다. 배우 원빈과 함께한 영화 아저씨는 그를 국민 아역배우 반열에 올랐다.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김세론 아저씨 하면. 예. 2010년작이죠. 인생작. 네. 예. 그 여행자로 제19회 부일 영화상 신인 여자 연기상, 네, 아저씨로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 여우상, 도이자로 제35회 청룡영화상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어요. 네, 여행자와 도이자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두 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배우 경력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고요. 당시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타격계들에서 그 이제 촬영분이 이제 대부분 편집됐고요. 후반부에서 다른 인물로 대체됐습니다. 예정했던 작품에서도 줄줄이 하차했고요.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한 채 기나긴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25년 5월에 그 음주 대물 사고가 제일 크죠. 그렇죠. 변압기를 예. 들이받았을까요? 그게 엄청난 인생의 암흑기로 접어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반전하지 못했는데 네. 근데 그 전에도 데뷔 전에도 이제 일성자 시절에 술 담배를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 네.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끝났죠. 학폭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뭐 일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탈하는 일진이었지. 네. 다른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이라는 증거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주지 않았죠. 스크래치는 냈을지 몰라도. 네. 근데 이제 이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뒤로 김새로운 배우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렇죠. 안 좋은 의미로. 네. 이게 뭐랄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이후로. 네. 네. 문제는 이제 대중과 이제 언론의 관음증적 시선이 이제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김세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은 카페 SNS에다 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예. 김세론이 취미로 낚시하는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언론들은 음주운전 김세론 근황 공개 낚시 즐기며 미소와 같은 제목의 기사로 조회수를 올렸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예. 김세론은 2024년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를 타진했으나 복귀 소식이 알려진 뒤 또다시 이제 여론이 들끓자 하루 만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하차를 했고요. 그 유작이 된 영화 기타맨의 기봉이 남았지만 결국 이제 정식 복귀는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기타맨이라는 영화를 이미 찍었대요. 네. 그래서 개봉이 2달 후에 아마 네. 석 달 후나 2달 후에 이제 5월 달에 개봉이 음, 확정이 됐고 이제 그거를 저희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김세론 씨의 명복을 좀 빌면서 김세론 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화를 근데 영화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영화가 됐고요. 네. 이게 뭐 연극 동침이라든지 네, 복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다 네. 자초되고 좌절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예인을 향한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 예. 그러니까 언론이 약간 되게 악마적인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그렇죠. 목소리가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된 거죠, 이게. 예. 네, 커지고 예. 있고 김세론 씨 죽음 이후에 이성균 씨 죽음 이후에도 문제가 됐던 그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네. 스토커식 경마식 보도, 반복적인 보도. 네. 그러니까 언론이 악플을 쓴 거죠 기사로. 그런 문제가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화두에 올랐고 예. 좀 진보적인 지식인들 수많은 이제 그 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DC 사이즈 여자 연예인 갤러리의 성명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성명문을 읽어드릴게요. 김세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열매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네. 성명문을 했어요. 예. 뭐 사실 성명문의 일부를 발췌한 거고 이거 목이 완전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목도 하고 막 가래 끓니까 네, 원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더 큰 죄를 짓고도 반성 없이 잘만 사는데 그렇죠. 뭐 이런 이 흔한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 잘못이긴 한데 지나친 지탄, 비난, 손가락질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구분을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배우의 명성과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그런 뭐랄까 약간 그 활동의 그 앞날 전망을 스스로 걷어찬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연애 활동에서 언론과 대중들이 보여준 그 엄청난 그 폭격기 같은 그런 반응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그걸 좀 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지탄하는 것과 음주운전 문제로 해서 자숙에 들어가는데 자숙 기간에 보여준 그 비연애 활동, 뭐 SNS 올리고 생파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관음증적으로 보도를 하고 대중들이 손가락질하고 다시 또 언론이 또 그걸 부추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분리를 해서 보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했다가 문제는 아니고 음주운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행, 학폭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정당화가 돼? 왜 학폭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이런 말 안 나오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학폭이라는 게 얼마나 그 학폭 피해자들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수순으로 가잖아. 맞아요. 되게 학폭 수위가 되게 세고 특히 그 폭로자나 그 피해자랑 화해가 안 되면 활동이 안 되잖아. 간혹 들어서 이제 사과 의사를 발표하고 화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폭로 그 학폭 피해 그 폭로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거나 음,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은퇴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퇴출 수순으로 가잖아.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네, 지금 학폭이나 또는 성폭행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봐보세요. 이게 음주운전은 실제로 그 소중한 생명을 살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걸 저는 이제 저희 평범미디어 운동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 눈물을 봤어요. 맞아요. 봤고 또는 그 친언니가 거의 이제 그 뭐랄까요 거의 그 뇌 지능이 낮아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멀쩡하게 이제 잘 사고 있던 친언니가 음주운전 오토바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받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폭이나 성폭력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그 금쪽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학생 아들이 이제 거의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그렇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친구는 계속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그냥 평범한 다른 자동차 운전자 또는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 심지어 일반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이 음주운전 흉기 차량이 습격할 수가 있어, 아, 진짜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 그 중대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그 DC 인사이드 그러니까 여자연예인 갤러리에서도 그 한 잘못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난을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 칼로 찔러 사람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죽였는데 강력하게 전 국민적으로 규탄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찔른 거 한 번 찔러서 죽겠다고 왜 이렇게 심하게 그러세요라고 안 하잖아. 그렇지. 심지어 그게 살인 미수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도 사실 그런 식의 범죄라고 볼 수 있잖아. 그쵸. 악랄하잖아, 악랄해.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바라보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직도 경범죄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범죄보다도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범죄라는 그 단어 말고 경하다고 보는 거야. 인식이 경범죄라고 보진 않아. 다 명백한 범죄고 좀 되게 엄격해졌는데 아직도 근데 과실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막걸리 술을 엄청나게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 우리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래 술 마시고 운전대 해가지고 지나가는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쳐가지고 죽여야지라는 고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없지. 맞아요. 그치.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0%에서 25% 30%로 올라가잖아. 맞아요. 근데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엄청나게 중상해로 입히거나 죽게 하면은 엄청난 비극이잖아.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몇 배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다른 사람 엄한 사람을 죽게 해도 크게 다치게 해도 상관없네? 라고 우리가 여겨보자고 한 게 윤창호법 제정운동의 취지예요. 맞아요. 미필적고이죠. 그러니까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된 2018년 그 이후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심지어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대무사고를 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몇백 가구, 한 몇십 가구가 이제 정전 피해를 봤잖아. 장사도 안 돼서 카드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까지 끼쳤어. 예.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 이제 위법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은 피해까지 끼쳤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엄청난 규탄을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본인이 자초한 일이 맞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 대중의 그게 맞았냐? 언론과 대중의 그런 손가락질이 맞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저지른 그 음주운전 범죄,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알려진 배우가 그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활동하면 안 되고 아주 강하게 지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곽도원 씨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고 있죠. 활동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디테일한 수위가 있잖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뭐 사고를 내거나 또는 상습 반복이거나 뺑소니를 했거나 그 음주운전도 그 안에 디테일한 음주 수치도라든지 뭐 그런 디테일한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복귀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의외로 금방 복귀할 수도 있고 뭐 숙취운전이라고 하면 좀 약간 조금은 덜 무겁게 보잖아. 그러니까 환희 씨 같은 경우도 금방 복귀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안재욱 씨도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숙취운전도 그냥 생 음주운전입니다라고 음주운전이죠, 그게. 보는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약간 뭐랄까 지장을 주는 겁니다. 아, 그 그렇죠. 술에 안 꼈으면 아니 뭐 겨우 3시간 자고 운전하기 무슨 그게
뭘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취 운전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요. 이거 지금 김세론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음주운전 파트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 평범 미디어는 음주운전 피해자들 곁에 서서 윤창호법 제정에 기여를 했고 맞아요. 또 그걸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도 개정안을 제시하는데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리해야 돼요. 김세론 씨의 죽음을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이후의 일이니까 음주운전 이후에 비연의 활동에 대해서 공격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음주운전 그 대물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왜냐면 그렇죠. 살인이에요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음주운전 해당 자체가 맞아요.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간단하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면 원래 연예계 활동이 그러니까 노홍철 씨가 받은 그 엄청난 그 연예계 활동의 제재를 보세요. 네. 그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한도전과 관련해서 뭔가 그러니까 볼드모터처럼 뭔가 좀 그 수많은 그러니까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준하랑 박명수랑 정용도 하나는 만나도 노홍철은 안 만나잖아. 그치. 그렇지 않냐? 맞아요. 박명수랑 잡스만 하고. 네. 그러니까 무한도전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스스로 죄책감이 있는 거야. 잠깐 그 음주조차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음주운전이 중대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홍철 씨가 받은 그 엄격한 제재 수위에 자숙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만큼 무거운 범죄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세론 씨 음주 대물사고 너무나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분명 수십 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네. 특히 유명인의 음주운전은 대중들이 점점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김호중 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그렇죠. 사람은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죠. 맞아요. 네. 음주운전 뺑소니 자체도 매우 매우 중대하긴 한데 그 이후에 막내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했다든지 제가 진짜 네. 대중들과 국민들을 이렇게 졸로 보고 최악이었죠. 아니라고 하고 끝까지 거짓말 치고 네. 그다음 공연 위약금 안 물으려고 강행하고 그렇죠. 음주운전 네. 뺑소니 저지르고 나서 막 그런 나쁜 짓거리를 했고 CCTV로 드러났는데 이상한 호텔로 피신한 다음에 호텔 근처에서 술을 사가지고 술 타기 하려고. 술 타게 하려고 네. 나 그 이후에 마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도 왜 술 마셨다는 사실을 참에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서 그 음주운전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면 매우 매우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음주운전 범죄가 큰 잘못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더구나 이제 김세론 씨는 좀 불량한 요소들이 많았죠. 네. 그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이 좀 불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냥 음주운전 단순 적발된 게 아니죠. 음주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변압기 들이받았죠. 네. 그래서 학동사거리, 강남구 이제 학동사거리 있는 강남구 맞죠? 학동사거리가 맞아요. 그 신호등 포함해서 총 57곳의 시설과 가게 등이 정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죠. 일단 음주 수치 상상할 수 없는 음주 수치예요. 0.227 높네요. 예. 높네요 수준이 아니야. 네. 지금 우리 수준이야 거의. 지금 저희 막걸리를 지금 막걸리 이만한 우리 그게 한 2리터 될 거야. 그치. 1.5리터쯤 되는 그 정도, 그 정도 되지. 그거를 동욱이가 뒤늦게 합류했는데도 거의 한 3통 먹었거든? 근데 동욱이 합류하기 전에도 내가 거의 4통 먹었으니까 남자 4시, 3시서 제가 술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 일행들보다도 덜 먹었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도 지금 꽐라야, 꽐라. 좀 술 먹고 나서 한두 시간 반 지나서, 네. 한두 시간 반 지나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네. 술 굉장히 취했어요. 이 상태에 운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먹으로 얼굴 10대 맞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상태 운전한 거야. 또는 잠이 덜 깨서 운전하는 그렇게 운전하면 브레이크를 안 쓰도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한 느낌. 진짜로 그치. 이런 느낌인 거고, 미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0.27이라는 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창호법 이후에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가지고 0.03부터 면허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0.08부터 면허 취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0.05랑 0.1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해진 거죠. 0.08로 내려왔잖아요. 0.03이랑. 그래서 어쨌든 면허 취소 수치를 기준으로 보고 언론에서는 이제 상투적이긴 하지만은 그 만취 상태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음주 수치가 옛날에는 0.1이었는데 지금 0.08로 더 강화됐다 그랬죠. 윤창호법 이후에. 그래서 0.08만 돼도 만취했다라고 기사를 써요. 근데 0.223이랑
0.227이라고 그랬어. 그럼 0.08이 몇 배야 지금? 이미 민사불성이. 2배가 넘었잖아. 네. 거의 3배급이잖아. 38, 24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0.227은 이거는 그냥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주 3병, 깡소주. 음. 깡소주 3병 이상. 이 정도면 잘하면은요, 자기 엄마 아빠도 누구세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0.227은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이런 말 하면 뭐하긴 하지만은 김세론 씨가 결국엔 자살을 해서 이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사고 안 나고 변압기만 들이받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그렇지. 김세론 씨가 아니라 그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있거나 어른이 있거나 또는 거기 잠깐 그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떡해? 음. 그냥 죽는 거예요. 엄한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정도예요. 기본적인 운전 능력은커녕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 정도면. 맞아요. 걸을 수는 있겠다. 근데 매우 비틀대고 입이 꼬이고 그지. 뭐 이런 상태, 얼굴도 새빨개지고 뭐 이런 지그재로 먹겠죠. 0.227은 진짜 소주 3병, 깡소주 3병, 맥주 예를 들어서 뭐 500cc짜리를 한번 10잔 이렇게 봅니다. 거의 10잔까지는 아니지만 7잔 정도, 500cc 500cc. 이를 엄청 7잔 많이 먹는 먹은 거. 거죠. 막걸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오늘 무등산 막걸리 먹었는데 무등산 막걸리 좀 소주병보다 좀 더 크죠? 그렇죠. 그거 막걸리를 한 2병 반. 음. 생으로 혼자 거의 그럴 정도로 개 만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재판에서 1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 그 직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매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 0.227이란 게 최근에 또 아주 유명한 음주운전이 있었죠. 킥보드라고 구라친 사람. 전동 킥보드 타서 죄송합니다 라고 입장문을 막 강조했잖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슈가요? 슈가. 근데 그게 전동 킥보드가 아니었죠. 전동 오토바이였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사이 같은, 그러니까 좌석이 있는 거고. 네. 뭔지 그 봤을 거예요. 앉아서 맞아, 가는.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유형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지쿠터나 음. 서울은 뭐가 많냐, 라임이 많아. 라임. 그렇죠. 라임, 지쿠터, 킥고잉. 뭐 이런 기어도 있고 이런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25에서 20이 최고 속도야. 네. 근데 슈가가 타고 있던 그거는 한 30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스쿠터 일반 그 뭐랄까 이륜차로 취급이 됩니다. 그쵸. 명백한 음주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일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좀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주운전, 생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구류 대상, 과태료 대상이라서 천지 차이인데 과태료 대상인 그 스쿠터 음주운전이라고 막 강조해서 입장문을 냈죠, 본인이. 네. 인스타에다가 소스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뻥이었죠. 근데 근데 그때 슈가가 경찰들이 의경들이 왜 온 줄 알아요? 슈가한테 자빠져서 온 거예요. 지가 그거 술 처먹고 이렇게 하다가 자빠졌어요. 그럴 정도로 인사불성이 그때 0.227이었어 슈가도. 그러니까 이 위험했죠 굉장히. 왜냐면 이게 예. 스쿠터라는 게 그런 뭐 가벼운 스쿠터든 전동 킥보드라는 게 뭐야? 사실 그냥 멀쩡한 상태면 그걸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냥 좀 넘어졌다 가다가 거꾸로 됐다는 건 이거 분명히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용 스쿠터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이랑 충돌할 수 있잖아. 보행자들이랑 그렇죠. 충돌할 수 있어서 인명사고를 충분히 낼 수 있었다. 네. 그 서울 한복판이었잖아. 아, 그렇죠. 뭐 김세론 씨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20, 30이라도 사람한테 치면은 꽤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0.27로 생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도 매우 중대한데 그 이후에 더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것처럼 가벼운 잘못을 한 것처럼 모면하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대응 수위도 잘못됐죠. 결국 뽀록 나가지고 막 다시 자필로 쓰고 그랬잖아. 자필 사과가 다 맞아요. 있었거든. 네. 어쨌든 BTS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 BTS의 깨끗한 그 위상에 흠집을 내버렸죠. 아주 강력한 흠집을 냈었죠. 네. 저희도 그때 그 당시에 유튜브로 이제 지적을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0.227 김세론 씨의 그 음주 수치랑 같다. 네. 공교롭게도 딱 같네요. 0.227. 그렇죠. 네. 그러니까 0.08 음주 취소의 3배 수준입니다. 거의 83, 38, 24잖아. 거의 3배잖아. 2.7배, 8배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세론 씨 법정 처벌을 보면 1심 법원에서 벌금 2천만 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이 꽤 세다라고 네. 어떤 변호사가 주장을 하더라고. 심지어는 뭐 연예인이라서 괘씸죄다, 유명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범한데 기사를 썼어요. 네.
음주운전에서 그 물건이나 어떤 기물파손이나 대물사고, 음주 대물사고를 낸 그 사례들의 어떤 형량으로 선고가 내려졌는지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알아봐서 한 4건 정도 사례를 봤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벌금형이 조금 세게 나오긴 했어요. 2천만 원이. 네. 벌금 한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네. 2천만 원 세긴 센 거죠. 근데 좀 고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김세론 씨보다 음주 수치가 더 낮은데 음주 대물사고를 냈어. 근데 벌금이 비슷하게 나온 사례도 있어. 그러니까 판사가 무리해서 연예인이라서 유명세라서 괘씸죄라서 라고 더 세게 준 건 아니라는 거죠. 비약이죠. 예, 예. 그러니까 법조문 상에 있는 건데 그 법조문 상 안에서 이제 양형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500만까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벌금 200만 원, 어떤 사람은 벌금 300만 원, 어떤 네. 사람은 벌금 1,500만 원. 근데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음주운전, 똑같은 음주 수치야. 근데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양태가 상황이 다르잖아. 그렇죠. 이 사람 더 악랄하기도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피해 변제도 안 하고 막 변명만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초범이고 매우 진정스럽게 반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그 즉시 그 기물파손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했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사후 대응과 양태도 다 봐서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세론 씨는 모범적으로 사과하긴 했어요. 사과하고 대응도 잘했어요. 피해 본 집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음주운전 기물파손 그 자체가 꽤 중대하기도 하고 다른 그 사고들에 비해서 나올 수 없는 양형은 아니었다. 이게 음주운전보다 꽤 길어지네요. 네. 이제 곧 중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나올 수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벌금형이 많이 나온 편이긴 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 네. 사고 이유가 안타까웠어요. 사고 이유가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나무위키에서 발췌된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좀 무리를 일으켰어도 이후의 행보에 따라 다시 대중에게 인정받는 배우나 아티스트로 재기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세론 씨한테 사실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후에 스스로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태도는 찾을 수가 없었고, 두문 분출하면 어설픈 언론 플레이와 생활고 코스프레 등으로 이제 감성팔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 네. 음주운전 이후의 비연의 활동에 대해서 지나친 악랄한 뭐랄까 저주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당하지만 되게 그 뭐랄까요, 약간 직접적인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그 사과 발표까지는 좋은데, 네. 그 이후에 그 음주운전 문제 해결하고 그 이후에 김세론 씨가 자꾸 언론과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죠. SNS도 자제하고 한 1년간, 네. 최소 1년. 네. 뭐 더 길어지면 2년도 될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각도원 씨도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아예 해외에 나가버렸다잖아. 네. 국내에서 눈에 띄기도 뭐 그러니까 괜히 네. 구설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더 숨죽여서 있어야 된다고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일반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다시 그 대중들의 뇌리에 스치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SNS 자제하고. 왜냐면 연예인은 이미지가 전부니까요. 네, 그런 활동을 자숙기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근데 SNS에 뭔가 올리려고 했죠. 네. 예, 올리려고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음주운전 직후에 사고 수습, 음주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고 수습은 되게 괜찮았고 사과도 깔끔하게 잘했다. 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좋은데, 근데 그 음주운전과 관련 없이 그 자숙기간에 벌어진 일들이 그러니까 연예인 이미지 메이킹 또는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악랄하게 언론이 보도해도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예, 네. 그거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네. 사고 직후 수습은 괜찮긴 했는데 좀 그걸 읊어드리면은, 네. 소속사나 본인의 사죄 입장 발표도 깔끔하게 됐고요. 사고로 인해서 변압기가 고장났는데 그 3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서 카드 결제 불가가 있고 뭐 그런 피해를 겪은 상점 57곳에 직접 방문해 일일이 사과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꽤 이례적인 행보다. 왜냐면 뭐 이제 관계자나 소속사 직원이 가면 되잖아요. 매니저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한 상인이 국민일보랑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김세론이 직접 사과를 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건 좋았어. 근데 네. 그 이유가 문제야.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 이거야.